어, 제가 모든 그 음극재, 배터리의 음극재, 양극재의 이 양측의 이렇게 적층 구조에 통로에 이런 구조를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조는 너무 동그라면 중간에 걸리니까 스무스하게 볼록하게만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이 이렇게 전해질 이렇게 그 화학 배터리의 현재 배터리의 전해질 구조에 이런 용도로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체 형태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것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 전류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압이. 그러니까 과전압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적으로 이런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전기를 통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나 반도체 기판에 회로 그을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의 그 회로 부분에 이걸 전선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전선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점을 찍어 주거나 전선 자체 뭐 동축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광 케이블의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점을 쪼아서 신호로 속도를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반도체 모든 기판 부분에 반도체 만들 때도 기판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중간에 강력한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렇게 판의 형태, 구리판이다 그러면 구리 판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가령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거 콘센트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두꺼비 집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기판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부품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리판의 형태로 집어넣어 주는 것, 이 부분에도 이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기 또 중간에 심지 구리를 넣어주고 이쪽 부분 플러그 이게 플러그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쪽 부분을 심지를 넣어서 선을 두께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전체를 두께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제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두께를 증가시켜서 전류를 보다 강하게 흘러주긴. 근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불필요하고. 그래서 이쪽 부분 심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심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점의 증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좀 더 견고하고 원가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전체 선을 두껍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고 이건 현재 전 세계 표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두껍게 만들면 제 기술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모든 두꺼비집,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이렇게 구리판이 들어가는 구리방막의 형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구리방막도 이런 식으로 입자 구조로 만들어 놨지만 특정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심지를 좀 더 강화시켜 준다든지 똑같은 구리방막에 뿌려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선을 심지를 강화시키고 동그란 점을 찍어서 전봇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동그란 점은 이렇게 전류나 신호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증폭이 되는 그런 구조죠. 이게 일종의 그 대나무 매듭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봇대를 만들어 주거나 콘덴서 전기로 이제하면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렇게 반도체, 기판, 그 다음에 콘센트 모든 형태의 이런 구리판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다 제품을 견고하게 말거나 신호나 전기적인 흐름이나 신호적인 흐름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 이거는 똑같이 광섬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고 동축 케이블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로를 모든 형태의 하수도 통로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하수도 통로
상수 통로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거나 수도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속도를 증가시켜 주거나 뭐 모든 형태의 통로가 됩니다. 제품에 들어가서 이런 통로 형태를 하는 것을 이 구조로 만드시면 제 구조를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통로가 뭐가 됐든 간에 통로 형태를 제품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압을 세지게 만들어주면 중간중간 이렇게 수도관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뭐 주름관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주름관이라 뭐 이렇게 샤워기 샤워기 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나 속도를 이렇게 압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각수의 통로 부분을 뭐 지금 순행식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주는 것, 또는 공냉식이다 그러면 공냉식과 순행식의 제 방식은 뭐라 그랬죠? 다중통로, 입출력,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또는 물이나 액상이 들어오나 부동액이나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여러 개로 처리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안에는 서로 간격이 틀린 회전식 나사 구조, 볼트 나사 할 때 서로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런 식으로 했으면 콘크리트에도 잘 박힌다고 얘기를 했죠. 볼트 하드도 사선으로 살짝 올려주면 잘 잠겨진다고. 십자 일자에는 가운데 홈을 파주고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뭐가 됐든 양쪽 십자 부분 일자 양쪽 부분에 일자 홈을 파줌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체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 일부러 언급하는데 볼 베어링 있잖아요. 자동차 회전식 볼 베어링을 겉에 모양은 동그라나 똑같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 때 비스듬히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어서 돌듯이 무게 중심을 안에다가 붙어서 기울어서 무게 중심을 형성해 줌으로써 만드는 이런 볼 베어링 형태는 제 배방식에 해당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 부분을 밑에 부분을 좀 넓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면 좀 더 잘 들어가. 체인톱은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벨트, 자동차 타이밍 벨트가 모든 형태의 산업성의 벨트 부분, 고무 벨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일반적으로 홈 벨트겠죠. 그 밑에 골프공 홈처럼 홈을 좀 파주고 이렇게 밑면을 이런 식으로 좀 더 두껍게 약간 밑면을 넓게 약간이라도 두껍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압 부분, 자동차 브레이크 부분과 모든 유압 부분에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예요. 이게 이게 유압이고요.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가 있고 밀 때 원형이든 네모나다가 안에는 뾰족하게 됐든 이런 형태 홈을 파주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유압기계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층층이 방식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이건 뭐 2단계로 하든 3단계로 하든 뭐 이렇게 산 계단식 층층이로 해서 하면은 압력이 증폭되고 이거 엄청나게 잘 잡아줍니다.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인데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안에 골프 홈처럼 원형 홈을 파준 이것도 제 기술 구조 굉장히 압력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골프공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골프공 홈처럼 원형이나 아니면 사각이나 형태 홈을 파준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건 없으니까 그걸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모든 골프채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루는 대낮 매듭식으로 해서 매듭을 줍니다. 왜냐면은 이건 전기선을 이렇게 매듭을 주죠. 전기선을 이렇게 매듭을 주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밴딩식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밴딩식 감아줘서 약간이라도 전체 무게가 너무 나가지 않게 휘두르기 딱 좋게 만들어주면 손에는 딱 달라붙어서 손에서 지는 압력 이게 잘 그립감 있게 전달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낚싯대 같은 데도 이렇게 밴딩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낚싯줄에도 밴딩 구조 모든 형태의 산업상의 줄 있죠. 밧줄 형태도 이렇게 철줄이 됐든 일반 그냥 일반 모든 형태의 줄이 됐든 빨래줄이 됐든 중간에 밴딩 구조를 넣어주면 전부 다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밴딩이나 이런 식으로 두께를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몇 개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알았죠? 남에게 과학기술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도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
그 원형이든 사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줄다리기 할 때도 강화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점을 만들어 강화시켜주는 이런 대남 매듭 구조와 밴딩 형식도 될 수 있지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두께를 좀 틀리게 해가지고 대남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안에를 통로가 이렇게 액상이 흐르겠죠. 공기의 통로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습니다. 이게 공냉식, 수냉식에도 이 방식에 이 통로가 들어간다는 거죠. 공기나 이렇게 액상,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래가 회전식 나사 구조를 넣어주면은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 구조를 넣어주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한 포에도 들어가고요. 박격포라든지 모든 부분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신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군사 기술이죠. 이런 식의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통로 구조, 그것이 산업상에 있어서 모든 통로 구조를 이 방식을 사용하셨다면 그게 뭐 공냉식이 됐든 수냉식이 됐든 상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주름관이 됐든 수도관, 샤워기 줄이 됐든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점을 넣거나 걔가 중간에 밧줄이다 아니면 그 반도체 부분, 반도체 회로 구울 때 점을 집어넣어주는 경우 또는 중간에 이렇게 구리판이라든지 또는 광선판이었을 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심지 구조를 넣어줘서 이게 점을 넣어주거나 심지 구조를 넣어주는 경우 이런 기술은 다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기가 흐를 때 전기의 심지를 통해서 강하게 빠르게 흐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그 안에 지금의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신호가 강력하게 흐르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심지 구조를 만들어서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냥 이거를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점 안 찍어도 심지만 넣어줘도 현재 구리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반도체의 구리의 방막 형태로 들어가서 해도 역시 이렇게 심지 구조가 들어가거나 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콘덴서 겸 배터리 아니면 그 전기 저장소가 되는 거죠. 전봇대 형태를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선에도 이런 식으로 전선에다가 중간에 심지를 넣어주는 전선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모든 이렇게 두텁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만들어 주셔. 사실상 전력이 중폭대로도록 한정 같은데 중폭대로도록 만들어 놓거나 또는 기계 장치 전선 부분을 인위적으로 증폭 장치를 전력을 증폭시켜주는 힘을 증폭시켜주는 장치를 만들었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방 냄비 부분과 모든 후라이팬, 모든 그 그릇에 안쪽으로 골프공 홈처럼 오목하게 파주면은, 약간, 너무 오목하게 파주면 내구성 있죠. 거기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겠네. 대류현상이 옆에다가 파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냄비나 후라이팬 옆에다가 파줘도 대류현상, 회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결이 부딪히면서 회전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빠르게 끓고 열도 축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리도 맛있고요. 유리 뚜껑이든 이중 뚜껑을 해줄 때 압력밥솥처럼 빠르게 요리가 되고 되게 맛있게 끓여집니다. 높은 고온 고압 속에서 만들어지면 맛있어요. 이게 갈비찜 같은 것도 압력밥솥에서 끓이는 거하고 일반 밥솥은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래서 압력밥솥 끓이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라이팬,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뚜껑도 그런 식으로 하고, 삼중 바닥을 밑에 열이 닿는 가스레인지나 전기가 하든 뭐든 가든, 맨 밑에 부분 얇고, 그 다음에 중간,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모든 그 식당이나 야외 갔을 때나, 거기다 밑에다 자갈을 넣어가지고, 자갈을 데움으로써 요리를 만드는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획기적일 것 같은데 자갈 구조는 서로 열기가 충분히 일어나기 위해서 대중소 형태로 틀린 사이즈를 넣어서 열이 왔다 갔다 교환하도록
파동 방식으로 열이 움직이는 제 방식이죠. 막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해 준다.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전기가 한다고. 이것은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것이 2겹이든 3겹이든 4겹이든 7겹이 10겹이든 100겹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전기 구리선이 이렇게 딱 배치해 놓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사이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아주 가깝게 붙여 놓는 경우도 있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렇게 교류가 되도록 약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께를 마음대로 조절해서 이게 파형, 그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파형을 자기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기선을 하나로 갖다가 좀 더 두터운 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터 부분에 구동받는 부분에 좀 더 두텁게 전기선이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를 사실상 축적하는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전기선 구조. 하나에서 전기선이 2개나 3개로 분리해 가지고 움직이면서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전기선. 그런 이런 것을 또 밑에로 하면 또 밑에 또 한 2개나 3개로 분리했던 것을 다시 또 밑에서 2개씩 3개씩 다시 분할해서 다시 하나로 통합해주는 희한한 전기선의 구조. 그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전선이 하나에서 2개, 3개로 분리해서 다시 하나로 통합해주는 희한한 구조. 원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인위적으로 전력을 중복시키고 두꺼운 구리선, 두꺼운 전기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시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밑에 서브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분리해서 다시 통합되는 경우, 이런 형태의 전기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과학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엉뚱하게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서 여러 개 프로펠러도 2개, 3개, 4개, 10개, 100개도 상관없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의 여러 개 프로펠러가 돌려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구조는 전부 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것이 컴퓨터 냉각 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물길, 세척기에도 제가 사용하고, 또 이렇게 고무 보트, 공기부양정, 배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늘의 드론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그 안에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통합된 형태로 회전 날개 프로펠러가 통합된 일체형이 있을 수 있고 일체형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서로 회전 프로펠러가 크기가 똑같은 것일 수도 있고 대중소 형태로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 갖고 자동차의 거기서 나오는 풍향, 바람을 갖다가 엄청나게 서로 파동 방식으로 굉장히 동쪽으로 움직이는 서로 진폭이 틀린 거로 강하게 영향을 줘서 회전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은 이제 추진 구조로 만들어주는 기술.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드론이나 비행체 옆면에 수십 개를 배치할 수도 있으며 열차,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카 모든 부분에 또는 고무보트 잠수함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살을 끌어들였다가 내뿜거나 이런 아니면 공기를 끌어들여 내뿜는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수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진공청소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소방차에 물을 빠르게 뽑아 올려 가지고 물 저장하는 것을 뿜을 때도 사용한다고. 자, 소방차 할 때도 그렇고 고압호스를 현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거기다 결합을 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플라스틱 관이라도 괜찮으니까 또는 금속 관이라도 괜찮으니까 단단한 구조의 길이를 좀 늘리면 그 안에 딱 샤워기 호스처럼 노즐을 틀리게 해서 뿜어주면 소방이 물 화재를 진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1m보다는 2m고 2m보다는 3m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중간에 제 구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해가지고 물의 압력을 증폭시켜주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뿌리는 그 플라스틱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관이 됐든 게 길게 늘려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파동 방식으로, 이게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구동이 강합니다. 이것을 이 모터를 양수기 같은 데도 2개, 3개, 여러 개를 배치해서 한꺼번에 양수 능력 또는 진공 청소기도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강력한 진공 흡입이 이루어집니다. TV에서 뭐 이렇게 쓰레기차가 그거를 진공 청소기, 누가 그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못 만들었겠습니까? 동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또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가 들어가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내 기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걸 못했겠어요. 동력이 일반 전기선들은 그 정도 동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 기술 구조가 사방에 뭐 전기톱 같은 데서도 제 방식의 구리선과 모터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알게 되겠죠. 나중에 제 기술 상하신 분이 그때 주장하실 분이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불 같은 데도 서로 안에 천이 들어가는 경우, 여러 개의 천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천이 폴리스 같은 형태의 올록볼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는 열을 좀 더 많이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안에 천이 들어간 천이 이불 안에 이불이 있고, 그러니까 이불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불이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진 거죠. 구름섬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추워요. 그래서 안에다가 천을 갖다 하나 넣어서 이불을 2개나 3개로 몇 겹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두껍거나 무거우면 힘들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차단막, 열기를 보호하거나 외부의 냉기를 차단시키는 차단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낸, 폴리스가 뭐냐,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 섬유 있잖아요. 폴리스 섬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더 따뜻해요. 이렇게 불규칙한 규조 속에서 열이 한번 쉽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방해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침낭을 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옷을 이렇게 몇 겹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갑도 그렇고요. 장갑이나 뭐 모든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같은 것도 이렇게 기존에 그 텐트에다가 비닐을 밖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결합을 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방식, 이렇게 방수를 좀 강화시키거나 보온이 강화되죠. 한 겹이든 2겹이든, 또는 그 안에 텐트 안에 비닐이 있고 그 비닐 구조 사이에 단열재, 뽁뽁이가 들어가면 저기 좋겠죠. 다시 접을 수 있어야 되니까 뽁뽁이 형태나 단열재, 어떤 형태의 단열재가 들어가더라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이제 거기가 뭐랄까, 이게 단열재가 아니더라도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에어 텐트면 좋은데, 기존의 에어 텐트하고 틀린 점은 뭘까요? 제 거는 볼대가 있다라는 거죠. 볼대가 있는 채 안에다가 빵빵하게 하지 않고 바람이 날아가니까. 그 고무 풍선처럼 아니면 열기구처럼 바람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보온층을 너무 빵빵하게 하지 않더라도 공기만 들어가서 보온층을 형성해 주면 좋으니까 텐트의 양 옆에와 또는 출입구 부분, 바닥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구조가 들어가면 좋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뽁뽁이가 됐든 뭐가 됐든 단열재가 들어가면 제 방식이다. 그거 안 되면 비닐을 2겹에서 3겹 정도 넣어줘라. 그럼 방수도 되고 보온도 된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침낭 형태로 이 텐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주는데 에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단열재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뽁뽁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침낭 형태로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서
이렇게 사각 구조로 만들어도 되고 삼각 구조로도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딱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에어가 들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 다니다가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갖고 찍찍이로 결합하면 그 안에 뻥당 들어가 잘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삼각으로 하든지 사각으로 하든지, 사각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할 때는 그냥 안에 뽁뽁이 같은 구조가 들어가거나 뭐 뭐가 들어갔든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접어 다니고 하다가 그래서 딱 결합을 찍찍이 형태나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그 안에 뻥당 잘 수 있는 게 들어가서 그런 형태의 침낭 구조의 텐트, 에어 부분으로 에어를 넣어가지고 침낭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빵빵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안에 공기층만 형성해 주려고 그런 거니까요. 밖에는 이렇게 마찰이 있어도 잘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을 2겹이나 3겹 정도로 해서 분리해서 넣을 수 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침낭 형태로 잘 수 있다. 이게 사각 매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딱 찍찍이만 덮어줘 안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텐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명조끼 같은 거, 구명 이렇게 그 튜브 있잖아요. 튜브를 2겹에서 3겹 정도로 분리해 가지고 하나 터뜨려주면 죽는 구조가 아니라 2겹이나 3겹으로 공기층을 분리해서 하면 부력도 커지고 그래서 굉장히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구명조끼 또는 2겹 3겹 정도로 이렇게 공기층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생존을 위해서 구명 튜브 이런 형태의 고무 보트 이렇게 공기 부양정 이런 형태의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모든 형태의 열기구, 고무풍선도 2겹, 3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찍찍이 형태로 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어떤 매달 갖고 입으로 불어서 하는 것과 가슴에 이렇게 불어서 하는 게 고무 튜브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각으로 했든 뭐가 됐든 달아주면 떠있기가 좋죠. 이런 형태의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 담요 같은 것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 단열재가 들어가는 방식 또는 뽁뽁이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뽁뽁이 같은 형태의 비닐과 결합된 항공 담요 또는 비닐과 결합된 항공담요 이런 게 굉장히 따뜻하게 됩니다. 또는 항공담요인데 구름솜이 아주 얇게 들어가고요. 가운데 가슴이나 배 부분 이 정도만 딱 구름솜이 약간 더 들어간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건 뭐 회사 마음이니까요.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을 통해서 콘덴서 겸 전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 안에 그렇게 되면 전기가 그 안에 흐른다. 알루미늄이 됐든 뭐가 됐든 구리판이 됐든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금속 소재 형태로 아예 그냥 입자굵기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 모든 만물은 편견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제 그 이론을 따라서 전기가 그걸 따라 서로 편견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 형태로 입자 굵기가 어느 정도 크기든 간에 대중소 또는 10가지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어요. 회사 마음이니까. 또는 두께도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두께, 크기 이것이 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전기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니까요. 또는 신호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섬유도 이제 그렇게 광섬유 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입자 굵기로 뿌려가지고 그럼 신호가 흐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이제 금속 소재로 형태로 해서 금속 판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전기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 안을 절연을 해놓으면 전기 이제 팩으로서 전기가 이제 그 안에서 가두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서로 뭐 10개나 뭐 몇 개, 5개, 10개, 뭐 수십 개로 아주 미니 형태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반도체에도 그런 방식 입자 굵기를 그래서 입자 굵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니 콘덴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갖고 전기를 약간 저장하고 뭐 점 형태로 찍어 놓을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점이나 이런 형태로 점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 형태로 찍어 놓아 가지고도 반도체 회로 만들 때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회로 할 때도 이렇게 코너 부분에 약간 두텁게 코너 부분에 그 미세 초미세율에 들어갈 때 속도가 저하되거나 신호가 잘 불규칙하게 되는 게 코너에 부딪혀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두텁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코너다 그래 이게 코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럴 때 이렇게 회전하도록 이렇게 부딪혀갖고 회전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텁게만 만들어 주면은 그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코너 부분을 반도체 초미세 회로에 들어갈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전기선도 그렇게 되겠죠. 일반 전기선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보강을 해주면 잘 구부러지지 않죠. 그래서 일반 전기선이 구부러지지 말라고 전기요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 놓으시면 이제 그건 이제 잘 구부러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전기선. 그러면 뭐 이렇게 클리브 형태로 갖고 이렇게 나중에 덧붙여도 되고요. 반도체 회로 같은 건 아예 결합 회로 그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아니 뭐 어떤 방식으로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제 교실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판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신호를 깨지지 않도록 잘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기술, 자동 신발 가로 세로를 3분의 1로 나눴을 때 앞에 부분이 가로 들어가고 가운데 부분이 가로 양쪽 부분이 세로, 뒷부분이 가로 양쪽 부분이 세로 이런 식으로 운동화, 욕실화 모든 것들 신발 종류, 군화, 등산화 이런 것도 다 제 기술 구조. 타이어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발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형태의 기술 구조에 이렇게 가로 세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밑판, 그 주방 냄비라든 후라이팬의 밑판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가로 세로 기술을 넣어주는 경우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의 진동판, 하나의 진동판이 여러 개의 진동판을 만들어서 사이즈가 틀릴 수 있어요. 뭐 큰 거 대중소 형태로 만들어 놓거나 가운데는 좀 두꺼운 이렇게 구경이 큰 거, 나머지는 잘 자란 거, 또는 대중소 이러면 음이 굉장히 증폭이 잘 되고 소리가 좋다 그랬죠. 자, 진동판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렇게 그 구리선 감아놓은 축이 있죠. 그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으면 소리가 증폭이 됩니다. 또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을 같이 감아서 노이즈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두 개 구리선을 구리선을 배치하는 것보다 두 개를 빼잖아요. 그러면 두 개보다 네 개, 여섯 개 빼가지고 여러 개의 스피커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구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연구 좌석을 뒤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원통형으로 배치하면 또 좋아요. 그러나 어떤 회사가 뒤에다 배치하더라도 서로 굵기가 틀린 것,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좌석을 결합한 형태가 더 좋다라는. 그러면 음이 훨씬 더 증폭이 된다. 이러면 소리도 커지고 음도 깨끗해집니다. 이게 원형으로 할 때는 소리가 그 스피커는 깨끗하고 노이즈가 없어야 되므로 불규칙함을 좀 줄여주려면 연구 좌석을 원통형으로 배치했다 그러면 두께가 틀린 것을 균일하게 배치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안정성, 소리가 깨끗해지고 또는 불규칙하게 대중소 형태로 너무 자잘하게 연구 좌석을 크게 틀리게 만들면 전기 만들 때는 좋죠. 그렇지만 소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스피커나 마이크 부분을 진동판이라든지 스피커 안에 수많은 조그만 스피커라도 여러 개의 스피커가 들어간 형태. 이건 제 기술 구조. 이게 휴대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유리창 건축할 때 베란다라든지 모든 창문을 하나의 이렇게 창문 구조에서 유리를 두 개로 만들어 준다는, 또는 플라스틱을 두 개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주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효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를 어떻게 그때 보온 보냉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아니 공간 왜냐면 계곡의 물 같은 것을 안 그래도 되겠다. 아이스박스를 그 안에 단열재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회사에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 좋겠죠. 아니야 단열재를 집어넣을 때는 이중으로 집어넣는 그런 거가 더 좋습니다. 3중이면 더 좋겠지만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로 한 겹보다는 두 겹이죠. 이런 식으로 두 겹으로 단열재가 어떤 형태가 들어가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이스박스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보온바풍도 단열재가 들어가거나 또는 텀블러도 단열재가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고 유리병이 안 들어가고 단열재를 두 겹으로 해주면 더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깨지잖아요, 유리병. 그러면 코팅 장갑 부분에서 이렇게 고무 코팅을 할 때 가로 세로 형태로 만들어주고 손가락 부분에 고무 코팅을 해주는 현재 지금 일회용 장갑들이죠. 모든 등산용 장갑, 모든 장갑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로 세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양말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근데 양말에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말을 이중 양말 또는 삼중 양말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구림선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이불 만들 때처럼 가운데 천을 넣어주면 폴리스 천을 넣어주면은 수면 양말에 되고 발 차가우신 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장갑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 천을 넣어가지고 이중 상중 장갑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옷도 침낭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불도 그 안에 천을 넣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폴리스 천 같은 것이 더 좋다 그랬죠. 열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사과가루하고 무가루하고 파인애플 가루하고 생강가루하고 키위가루를 넣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소화에 잘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소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스틱 형태로 만들거나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퍼먹거로 만들거나 해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찾고 있는 게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다 써놨는데 잘 안 보이네. 그 다음 녹차하고 율무하고 포도 추출물하고 눈 좋아지게 하는 것을 가루 형태로 퍼먹거나 그냥 스티키 형태로 만들어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당근가루하고 감가루하고 생방가루를 섞어서 출혈이 잘 일어나신 분들에게 이게 스티키 형태로 퍼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 제 방식에 액상 형태로 만들어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기술료를 지급하셔야 되고 그를 통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통합 액젓 서로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을 통합해 주는 멸치 액젓과 새우젓을 이렇게 합해 멸치 액젓과 참치 액젓을 합해주는 이런 통합 액젓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멸치 액젓과 보통 만들 때는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을 좀 넣을 가장 기본 용도 멸치 액젓, 까나리, 새우 액젓, 참치 액젓 들어가는 이거를 그냥 비비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치도 여기다가 액젓 부분을 아예 그냥 비비기만 하면 되도록 고춧가루하고 마늘 잔뜩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미더덕가루 좀 넣어도 되고요. 뭐 간장 좀 넣어줘도 되고 양파 가른 거 좀 넣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찹쌀가루도 이렇게 아예 그냥 이건 비비기만 하면 그냥 김치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제 방식에다 끓여갖고 만드는 된장과 고추장 이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어떻게 만들든 간에 마늘 가른 거
그다음에 설탕 좀 넣고 소금 잔뜩 넣고 진간장 넣고 그다음에 후춧가루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찹쌀가루 넣고 물엿 또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뭐 자신의 마음이다.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유자청을 만들어서 초고추장 만들어도 제 방식. 그건 아직 그 전에 없었으니까요. 고추장 넣고 진간장 넣고 마늘 가른 거 잔뜩 넣고 그다음에 미더덕 가루 좀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유자청을 섞어갖고 꿀도 섞어도 되고 유자청을 섞어갖고 유자청 고추장 만드는 것도 초고추장 거기다 사과시져 넣고 만든 것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자청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간장 만드는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타의 뭐 또 다른 과일청들을 섞어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주는 경우 과일청들을 섞어서 만드는 그것도 이제 제 방식입니다. 과일청들을 섞어서 초고추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식용유 혼합, 콩기름과 포도씨, 올리브 포도씨, 카놀라 포도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는 포도씨와 올리브 이렇게 식용유 혼합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야채 동결 건조 가루하고 과일 가루, 달걀 가루, 고기 가루, 해산물 가루, 버섯 종류, 감자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한 포만 익혀야 되겠죠. 한 포만 이렇게 먹으면 식사가 되도록 또 퍼먹어도 되도록 이런 형태로 만드신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혼합 곡식 가루 이런 것들을 이게 식사할 때 우리 다 챙겨 먹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먹는데 요새. 그래서 어묵 간장, 그다음에 깐새우 간장, 어묵을 넣어가지고 맛간장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깐새우 넣어가지고 맛간장 만드는 게 제 기술 교재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장조림 간장, 그다음에 뭐 이거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풀기만 해도 어묵 간장이 만들어지는 깐새우 간장도 풀기만 해도 깐새우 간장이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간장을 이렇게 분말화 시키는 거죠. 마늘 가른 거 간장, 진간장 넣고 또는 뭐 무슨 간장이든 그다음에 후춧가루 넣고 설탕 넣고 또는 물엿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더덕 가루 넣고 뭐 양파 가른 것도 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어묵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어묵 간장이고 어묵과 깐새우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깐새우만 넣으면 깐새우 간장, 둘 다 같이 넣으면 어묵 깐새우 간장. 이 부분은 제 기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 기술 설탕을 넣어야지 맛있죠. 굉장히 맛있다. 이 부분도 다시마도 한 장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분말의 형태로 파갖고 이렇게 타기만 하면 그냥 간장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셔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우리 스프링 안에 스프링 있는 구조, 스프링 자동차 스프링이 됐든 침대 스프링 안에 막 여러 가지의 사이즈의 스프링 여러 개 연속적으로 들어간 형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열 종구 같은 필라멘트에 그 점을 찍어가지고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구조도 그래서 빛이 많이 밝게 모든 형태의 조명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점을 찍어서 빛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우 그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용 실리콘이 됐든 이렇게 실리콘 액상 형태로 만들 때 좀 걸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바르는 방식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액체 형식으로 만든 이 두 방식이 있다. 제 방식에 현재 그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눈길 스프레이 체인 하는데 그거를 바르는 방식으로 해서 입자를 좀 굵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좀 걸쭉하게 만들어 갖고 발라 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강한 망을 형성해 놓고 그다음에 스프레이 체인을 뿌리는 이 두 방식, 이 방식은 이건 방수제도 3M 방수제 같은 것도 그런 게 있던데 하다 보니까 너무 스프레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덩어리 큰 거를 안에 실리콘도 괜찮지만 덩어리 큰 거를 갖다 바르면 안에 딱 강한 막이 형성되고 위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입자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걸쭉한 형태로 만들어줘가지고 좀 더 접착력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바르는 방식과 스프레이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스프레이 체인을 만들고 또는 방수제 만들고
일단 액상 실리콘을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크랩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걸쭉한 걸 집어넣고 그 위에 스프레이를 뿌려진데 이렇게 바르는 방식을 이렇게 입자굵기를 틀리게 하든지 걸쭉하게 틀리게 한다든지 농도를 뭐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경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것도 체인 양쪽에 두 개를 만들어 갖고 만드는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